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권희정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입양된 한국 아동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를 잇기 위해 이루어지던 전통시대의 양자제도와 달리 근대의 입양은 혈연 관계가 없는 부모와 아동을 법적 가족으로 맺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근대적 입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흔히 한국의 근대 입양은 한국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 및 혼혈 아동을 해외에 있는 양부모의 자녀로 맺어준 국제 입양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의 근대 입양은 한국 전쟁 후 발생한 혼혈 아동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954년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혼혈 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토록 조치하여라 라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해외 입양 연구자들은 당시 혼혈 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북의 순혈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편 서구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휴머니즘의 확산으로 제3세계 국가 아동을 구하려는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 국무성은 한국의 혼혈 아동 400여 명을 미국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톨릭 전쟁 부흥 구제위원회로부터 100만 원의 운영기금을 기부받아서 1954년 보건사회부 내에 한국 아동 양호회를 설치하여 전국 혼혈 아동의 입적과 입국 수속을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듬해인 1955년 국가 간 입양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인 해리 홀트가 한국에 옵니다. 그는 혼혈 아동을 수용할 입양 대기소를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에 9,000불을 기부합니다. 이 기금으로 한국 정부는 1956년 상도동에 최초의 혼혈 고아원인 선명의 영화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혼혈 고아로 불린 이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는 국내에서 받을 차별이 두려워서 또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혼혈아부터 죽인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할 수 없이 아이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즉 고아가 아닌 어머니가 키우던 아이들도 함께 입양이 보내졌습니다. 이 사진은 선명의 영화원을 방문하여 혼혈 아동과 함께 있는 해리 홀트의 모습을 담은 1956년도 사진입니다. 이렇게 입양된 혼혈 아동의 수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 20년간 5,54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1970년대 이후 혼혈 아동 입양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통계를 보면 해외 입양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특히 1973년 4,000건이었던 해외 입양이 1985년 2배가 넘는 8,000건을 상회합니다. 한국 전쟁은 끝난 지 오래전이고 1962년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2년 제3차 년도에 진입하며 한국 경제는 성장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 입양 아동 수는 이렇게 급증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공업화로 인한 도시 빈민의 발생과 외국 문화의 영향으로 성이 문란해져 미혼모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빈민이나 미혼모가 많아지면 해외 입양 보내는 아동도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빈곤 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문제를 해외 입양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아동 복지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성의 혼전 순결을 중시하고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외의 가족은 결손가족으로 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1970년대부터 강해지면서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구 사회에서 해외 입양 인기로 입양하려는 사람 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따라서 입양 부모가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하는 입양 수수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빈곤 가정에서 이탈한 아동들의 사례를 프랑스로 보내진 입양인을 인터뷰해서 쓴 다큐 소설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에 소개된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튜의 엄마는 매튜를 6살까지 키우다 남편의 폭력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숙식 제공 식당에 취직합니다. 5호 흐의 경우도 친부 혼자 딸 셋을 키우다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편이 나아지면 데려오려 했는데 고아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프랑스로 입양이 보내졌습니다. 모두 198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여성인데 미혼모와 무자녀 가정의 아내는 모두 골치 아픈 사회 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은 거의 없고 사회적 냉대 또한 대단하다. 따라서 무자녀 가정은 미혼모 자녀를 입양하는 양자 제도를 선용함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미혼모 아이를 무자녀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이상화하는 관념에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입양 보내진 아동 중 미혼모 자녀의 비율은 90% 이상, 때로는 100%까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입양 수수료입니다. 해외 입양의 인기로 1980년대 해외 입양 부모가 내는 수수료는 5,000불까지 치솟았습니다. 198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은 평균 3,000불 정도였습니다. 높은 수수료가 형성되자 정부인가 해외 입양 기관은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 기관은 딸이 많은 가정, 빈곤한 가정,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입양을 권했습니다. 아기를 확보해서 입양기관에 넘겨주는 조산원이나 산부인과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호적이 만들어져 해외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그 수는 20만에서 40만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겪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성장을 했건 그렇지 않았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정체성 박탈은 개인의 역사 일부가 지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입양 부모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아서 입양 아동들이 학대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들은 비입양인보다 자살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367명의 해외 입양인이 입양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2025년 3월 26일 조사 결과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 소실, 왜곡 또는 허위 작성,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인들은 헌법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1984년 12월 덴마크 입양센터 연례 보고서에 실린 사진입니다. 한국의 신생아들을 비행기 좌석에 대각선으로 눕혀 덴마크로 실어 나르는 모습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아동이 아들 선호 사상, 빈곤 가정 방치, 미혼모 낙인으로 원가족과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입양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입양인과 미혼모의 권리를 회복하고 아동의 원가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